안녕하세요. 닥터 도토리 TV의 정프렌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겪은 두 가지 엄청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종차별로 인한 한인타운을요 전부 잿더미로 만든 LA 라이엇, LA 폭동이라 그러죠. 그 한인 그 아버님들이요 목숨을 걸고요 총을 들고 나오게 한 사건이며, 두 번째는요 놀스리지 대지진 6.7입니다. 어마어마한 지진이었어요. 두 군데 다 제가 그곳에 있었기에요 산 증인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좀 과격한 그 영상이 나와도 이해를 해주세요. 그 무시무시한 LA 폭동과 100년 만에 온 LA 홍수, 시미밸리 그 불타는 거 산불이 막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많이 잃었거든요. 그리고 강도 6.7인 놀스리지 대지진, 이 모든 것을요 2년 안에 제가 다 치렀어요. 정말 나중에는요 두려움이 막 없어지고요, 그래 쳐라 쳐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요 제가 이 모든 장소에 있었던 것도 신기하지만 그 천재지변을 산 증인으로서 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에 신께서 저를 그곳에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엄청난 시련을 이렇게 극복하면서 인생도 배우고 제가 또 더 용감해졌기에 이 자리에서요 여러분에게 2400년의 음악 역사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한국에서 대학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형편이 좀 좋아져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해도 한국에서는요 뭐 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어떻게 뭐 음대를 들어가고 또 교수한테 사사받고 이거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그 독학한 그 과정과 어떻게 미국에 와서 17년간 그 세 가지 전공을 하고 박사를 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전부 따로 그 여러분에게 포스팅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한테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또 현재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90년대 초에 미국에 와서 제일 제가 먼저 산 물건이요 책가방이었어요. 그렇게 대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교수님에게요 사사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독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판단이 안 섰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 와서 모든 것을 다시 제대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낮에는 학교 가고 오후에는 학생들 가르치고 밤에는 공부하고 피아노 연습하면서요 아주 열심히 미국 생활 1년 차에 LA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요 제가 다니는 학교 그 흑인 동네와 학교 그 가기 위해서 매일 지나다니던 코리안 타운 그 웨스턴가 하고요. 그 다음 또 학교는 이제 크린셔에 있었어요. 그 폭동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요 그 달아나는 흑인 범죄자, 그분 이름이 이제 로드니 킹인데요. 그 로드니 킹이 프리웨이에서 잡혔어요. 잡혔는데 그 경찰한테 저항을 하면서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폭행을 한 사건으로 시작됐는데, 다음은요 그 히스패닉들이요 그 흑인들한테 가세를 해서 폭동들이요 갑자기 한인타운을 습격한 사건입니다. 원래 그 갱들은요 다른 타 인종하고 섞이지 않아요. 미국 갱, 뭐 멕시칸 갱, 뭐 이런 게 다 각자 그 나라 갱이 있는데요. 뭐 코리안 갱. 그런데 이 케이스는요 다릅니다. 아니,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인종차별로 데모를 하러 나왔는데 왜 갑자기
갑자기 히스패닉이 합세하고 한인타운을 습격했을까요? 다운타운에는요, 일본인들이 사는 도쿄타운과 차이나타운, 그리고 코리안들이 사는 코리안타운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흑인들과 히스패닉들은요, 왜 중국인, 일본인도 아닌 코리안타운만 습격을 했는지, 저는 당시에 그쪽에서 그것을 다 봤기 때문에요, 그 일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인들이요, 습격당하고 비즈니스가 막 불질러지고 막 약탈당했는데, 살아남은 가게는요, 그동안 흑인들과요, 히스패닉을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친절하게 했던 오너들이에요. 지네들끼리 어떤 특정한 암호로요, 그 스토어에다가 이 가게는 박살내지 마라, 착한 오너다, 이렇게 써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았어요. 백인들의 우월주의 하지만요, 그 인종차별이요, 그 우월주의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들끼리요, 인종차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즉, 백인과 흑인, 아니면 백인과 동양인의 인종차별이 아닌 흑인과 한인, 히스패닉과 한인, 중국인들과 한인, 한인과 일본인, 뭐 이런 식입니다. 일본인, 중국인들은요, 그나마 백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인종들과요, 잘 어울려요. 그런데 유독 한인들은요, 거의 한인들끼리 어울립니다.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시고요, 저를 이해하실 겁니다. 흑인은요, 게으른 깐둥이, 일본 쪽발이, 중국 짱꼴레, 뭐 자식 많은 맥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인종들을요, 경계하며 한인 사회 위주로 한인들끼리 뭉쳐서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와가지고 뭐 30년 40년 살아도 영어를 전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또 미국 사회로 뛰어들지도 못하지만은요, 미국 친구들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한인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한국말로 하고, 한국 마켓을 가고, 한국 친구들만 사귀고, 또 한인 교회를 가고, 이래서요, 결국은 미국에 와도 한국에서 사는 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인 사회에요, 제 지인 중에는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전체를 보는 그 지혜와 경험을 갖고 계셔가지고, 뭐 종교 얘기나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그 후배들한테 전달을 정확하게 해주고, 또 이렇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뭐 한인들이 다 이렇다는 것은 아닌데요,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대학에서도요, 한인끼리 이렇게 몰려다녀요, 학생들이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그 백인들하고 교수님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한인들은 왜 항상 한국말만 하면서 한국 사람끼리 몰려다니냐, 무섭다, 이렇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국인은 정이 많고, 그리고 한국말로 떠들면은 친근감이 들어서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요, 사실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한인들은요, 흑인과 히스패닉을 친구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왜 옛날 코미디에도 시꺼먼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 코미디 재밌게 봤는데요, 전에는 비즈니스 하는 그 한인들이요, 불법 체류자들을요 고용할 때 그 싼 임금을 주면서 막 부려먹었어요. 지금은 하도 단속이 심하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요, 그 LA나 뭐 이런 이제 한국 식당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들 다 멕시칸들입니다. 인건비도 싸고 얘네들이 일을 참 잘해요. 왜? 이 뚝심이 셉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힘이 아주 강하니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들은 뭐 밥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할 수 없이 그 한국 그 고용주 그 오너 거기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이래요. 이따 물게 돈이나 빨리 줘라. 아무리 잘해줘봤자 일만 시컷 배우고
그 정보를 뺀 후 다른 데로요, 돈 많은데 많이 주는 데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한인들과 그 멕시칸들 그 사이에는요, 진짜 그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너는 고용 주고 나는 일하는 사람이야. 돈만 내놔. 돈만 많이 줘.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오너들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요, 조금 돈 많이 준 데 이렇게 금방 가버리면요, 오너들은요 굉장한 큰 타격을 받아요. 특히 주방장들. 주방장이 없어봐야 누가 요리를 합니까? 이렇기 때문에요, 그 선량한 그 비즈니스 오너들도 아주 골치를 많이 알아요. 그 인플로이들이 들락날락하니까. 한인이 그들에게요 별명을 붙여 깔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또 한국인들한테요 친어라고 부르면서 서로 깔봅니다. 친어란 뜻은요 황인종 짱깨란 뜻입니다. 짱깨 하면 떠올리는 게 뭡니까? 짜리몽땅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 르네상스 2부 이야기하면서 그 정주영 회장님 미간에서 이야기했죠. 그때 그분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바다를 메꾸는 그 일을 따내면서 계약하러 갔는데 아랍 남자들끼리요 서로 막 쑥닥쑥닥 하면서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주영 회장님이 하도 궁금해서 쟤네들 왜 저렇게 키득키득 웃고선 그래?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통역관이, 그러니까 아랍어 통역관이요, 그냥 말을 못해요. 그냥 막 굉장히 난처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직원이, 한국인 직원이요, 어서 빨리 무슨 말 하는지 말해보시오 하니까요, 개미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못생겼대요. 흑동이 일어난 다음날 아침이요, 벨이 울렸습니다. 학교 교목과정이었는데요. 긴급한 상황이라면서 절대 학교 오지 말고 지금 TV를 틀어보라 그랬어요. 가슴이 철끌렁했어요.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그리고 급히 TV를 켜자마자요, 저는 그냥 주저앉아서 한동안 멍하니 TV만 봤습니다. 제가 뒤늦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어렵게 오디션을 보고 입학과 허가를 받고 한국에 가서 F1 비자를 받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좀 적응이 돼서 1년이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한인타운은요 마치 그 제 2차 세계대전 폭격 맞은 것처럼요 전부 다 막 타운이 불타고 있었어요. 제 학교 앞은요 그야말로 폐허가 됐어요. 완전 잿더미가 됐습니다. 한인 뭐 자동차들은요 그 총살을 피하다가 달리다가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막 불타가 있고요. 거기다가 뭐 건물들은요 그냥 완전히 불기둥을 쏟으면서 막 불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젊은 한인 아빠들은요 총을 들고 장총하고 그 권총 있죠,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요 막 그 기둥 같은데 뒤에 숨어가지고요 그냥 그 흑인과 맞대서 싸웠어요. 그냥 채우라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이제 그 총을 맞대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요 가슴이 찡합니다. 이 사진들만으로요 여러분이 그 당시 상황을 상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사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흑인과요 그 히스패닉들은요 한인들이 운영하는 그 비즈니스를요 전부 다 깨고 들어가 가지고 뭐 식품, 이불, 가전제품, 모터사이클, 자전거, 뭐 침대, 하다못해 소파, 가구 이런 것들을 막 끄집어내고 온 가족까지 다 와가지고요 진짜로 그 도둑질을 하는데요 그거를 막 끄집어내면서요 웃으면서 나옵니다. 한인들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안절부절하지만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은요 보다 못했어요. 육군 그 병력과 장갑차, 해병대, 헌병, 공수부대, 뭐 폭격기, 헬리콥터 병력을 그 13,500
13,500명 군인들을 풀어가지고요. 일주일 만에 2만 명을 체포하고 그 폭동을 끝장을 냅니다. 폐허가 된 그 한인타운은요, 폭동이 끝났다 하더라도요, 그거를 복구하는 데는 거의 5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많은 그 한인들이 그 타운을 떠나야 했어요. 인종차별은 과연 백인 그 우월주의에서만 나왔을까요? 그 폭동 때 흑인들이 왜 백인들을 향해 전진하다가 갑자기 한인타운으로 돌격을 했을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흑인하고 멕시칸은 같이 어울리지 않아요. 흑인들한테 같이 합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인타운을 습격을 했어요. 그들은 그 한인들 가게를 그렇게 약탈을 하면서 왜 죄책감이 하나도 없이 니네들 것 가져가는데 무슨 우리가 죄가 있냐, 이렇게 죄의식이 하나 없이 약탈했다 하면서 또 키득키득 웃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요, 인간관계입니다. 한마디로요, 한인들에게요, you deserve it, 그러니까 너 한번 당해봐, 이러는 겁니다. 그동안에 쌓였던 그 한이죠. 그거 보복심리입니다. 이때 같은 그 동네에서 습격당하지 않은 한인 스토어들은요, 평소 그들에게 아주 잘해준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흑인과 히스패닉을요, 인간 대접을 해준 사람, 오너들이었어요. 일본인들이요, 그 진주만 그 폭격할 때요, 그 태평양 전쟁이죠. 첫 번째 그 리를 보이는 히로시마에 떨어뜨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원래 나카사키에다가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고쿠라예요, 고쿠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파일럿이 그 팬맨을 싣고 이제 그 고쿠라로 막 향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아니 날씨가요 너무너무 흐려가지고요, 어디가 고쿠라고 어디가 나카사키인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요, 막 계속 거기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막 헤매다 보니까 연료가 다 떨어져 갑니다. 이게 다시 돌아와야 되는 판국이에요. 그래서 그 뚱뚱보를 싣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무전을 칩니다. 아, 나 지금 이거 안개가 너무 끼어서 어디가 꼬꾸라인지 모르겠다. 내가 꼬꾸라지겠다. 이러면서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거기 고쿠라가 환하게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그게요, 사실 그게 나카사키인데 고쿠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던져! 그래가지고 뽕! 하고서 그 뚱뚱볼을 던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고쿠라에 떨어질 그 원자 폭탄이요, 나카사키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1945년에 그 원자 폭탄이 일본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인들이 항복을 하는데, 이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일본에서는요, 그 일본인들을요, 그냥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그냥 다 잡아다가요, 그 네바다주, 우리가 맨날 스키 타러 가는 곳인데, 여러분이 그 맘모스 스키장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크타워 스키장 가면 꼭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 프리웨이 395번 그 국도선인데요, 그 멘자나라라는 그 마을이 있어요. 거기입니다. 이게 아주 그냥 벌판이고 큰 높은 산이 하나 막혀 있고, 이게 주변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겨울에는요, 눈보라치는 굉장히 추운데요. 네바다입니다. 거기를 저는 해마다 이제 스키를 타기 위해서 겨울에 지나가는데, 정말요, 아주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에서 일본인들의 박해는요,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토지, 집, 재산 뭐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백인을요 원망하지 않고 욕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졌다 깨끗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요, 여러 인종과 친하게 지내요, 이 일본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요, 그렇게 굉장히 미국에 와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빠르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한국인들이 더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왔을 때만 해도요,
한국 사람들은요 푸대접 받았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 그러면요 그냥 미국 애들이요 굉장히 잘해줬어요. 무시를 못한 겁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고, 그다음 두 번째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인종들이요 부지런하면서 솔직하고, 이렇게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 일본 사람들을 아주 좋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요 분리할 때는요 자기가 일본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 그래요. 그 참 정말 슬픈 일이죠. 근데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일본의 경제는요 20년 전하고 똑같아요. 제가 일본을 여러 번 갔는데요, 가보면요 그 20년 전에 그 경제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인정을 해요. 우리 경제가 20년 전에 그대로라고. 거기서 멈췄다 그래요. 그리고 이 미국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들을 좋아했더니 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분명해요. 예스 노도 분명하고, 이 미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분명한 거. 그런데 이 동양인들이 뭐 그렇고 그렇구나 이랬는데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하이, 왜 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딱 이러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It's okay, 괜찮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정말로요 괜찮아요. 뭐 이거 먹을래? 그러면요 It's okay 그래요. 먹고 싶어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일본 애들은요 그래 내놔 줘 막 이러고서 싸줘 막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찾아 먹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요 가장 힘들 때 저에게 그 정보를 주고요 아무튼 저를 도와주려고 막 했던 사람들, 뭐 학교 일이라든가 아니면 짭이라든가 이런 데 백인들이 꽤 많았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제가요 편입해가지고 주립대학으로 들어가서 1년쯤 있으니까요 1년마다 최고가 퀸을 가는 그런 퀸이라 그러죠. 한국에서는 제일 인기 있거나 아니 잘하는 학생을 뽑아가지고 상을 줍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주는데요. 저는요 그때 영어도 제일 못했거든요. 그리고 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이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때요 그냥 연습실에서 그냥 피아노 연습하고 있었어요. 뭐 상 받을 일이라는 상상도 못했죠. 근데 나왔는데 막 그냥 사람들이 너 상 받았는데 어디 있었어? 막 이래서 교장실에 가가지고요 1대1로 상을 받았어요. 억울하게요. 미국인들은요 아주 단세포입니다. 그들은요 설명만 잘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우물쭈물하고 뭐 그래 됐어 라든가 그냥 설명 안 하고 눈만 바라보고 네가 나를 알아주겠지, 이거 안 통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고 왜 그러는가, 내가 실수를 했으면 내가 왜 실수를 했는가, 다시 안 그러겠다 라든가 아니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다, 나는 뭐를 원한다, 달라, 이렇게 자기 주장을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 사람들은 도와줘요. 그리고 인정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가 생기는 거고 인종차별을 당했다 그러고 이러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 봤는데요. 거기에 빡빡이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요. 자기 자신의 유학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미국에 왔을 때요. 아주 그냥 미국 사람한테 인종차별을 당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남의 일에 네 건 너 거, 내 건 내 거, 이렇게 이것을 분명히 개인 것을 인정해주고 리스펙트를 해줬는데 그것을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당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는 막 이렇게 상인하고 얘기를 하다 상인이 막 웃으면서 눈을 쫙 이렇게 여자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엄청 한국 여자인데 화를 내면서 인종차별하는 거다, 눈을 이렇게 한국 사람 흉내를 냈다고 막 따지면서 사과를 하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상인이 이제 그냥 마지못해 그래요 미안하다 이제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 자격지심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서 막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이러는데요. 저도요. 그냥 우리 미국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학생들 엄마들이 와서 야, 정 너는 참 피부가 좋다. 너는 뭐를 쓰냐? 막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해요. 그 화장품에 관해서 얘기도 하고 플라센타를 내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CEO야. 그래서 그걸 쓴다. 근데 너무너무 좋아. 이러면 그래? 그래서 그러면서 눈을 쫙 이래 봐요. 그게 뭐냐면요. 나는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눈이 항상 많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그 나이보다 많이 늙어요. 피부가 하얀 사람은요, 조금만 햇빛을 봐도 그 윙클, 그러니까 주름이 빨리 져요. 그래서 저하고 같은 나이인 사람은요, 막 저보다 10살 더 많아 보여요. 그런데 이 눈이 이제 자기네들 이렇게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좀 올라가고 이런 동양 사람들 보면요, 그 젊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가끔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요. 그 뜻은요, 영하다 이 뜻이에요. 그분은 그 여자분이 이뻐서 그런 거예요. 이쁘고 그 눈이 이렇게 촥 이렇게 올라간 게 매력적이다. 그래서 그 동양인을 참 귀엽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그분이 또 이뻤어요. 아프리카 갔더니요, 그 사자들이요 먹이를 구할 때 막 그 우물쭈물 하는 그 짐승들의 엉덩이를 공격을 하죠. 눈 똑바로 보고요,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짐승은요 슬그머니 피해서 그 옆에 멍청한 그 짐승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백인들한테요, 당당하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이야기할 때요, 무시를 안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시 안 해요. 제가 1년에 그 한 번씩 꼭 애뉴얼 컨설트를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티, 그러니까는 시티 홀이, 그 홀을 그걸 시민회관이라고 그러죠. 그걸 빌려가지고 제가 직접 장구도 치고 가야금도 치고 뭐 오북도 치고 이러면서요, 한국 음악을 외국인들한테 알려요. 다 와요. 그래가지고 이 동양의 그 아름다운 그 전통, 그 음악, 그 악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신비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 인종차별로요, LA 폭동이 갑자기 그 한인타운 습격으로 이렇게 돌변한 것도, 그리고 흑인과 히스패닉들은 그동안요 한인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인종차별로 너를 그 보호해주마, 그러니까 인종차별로 싸운 거 아닙니까 흑인들이. 그러니까 너를 보호해주마가 아니라 나를 멸시를 했으니까, 그동안 나 멸시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보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불을 지르고 온갖 그냥 그 나쁜 짓을 다 해도요 전혀 죄의식이 안 생겼던 것입니다. 저는 거의 한 달을 학교를 갈 수가 없었으며 너무나 그 답답하고 속이 상했어요. 앞이 캄캄했어요. 겨우 얻은 그 학교를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언제 또 다시 학교에 가야 될지 막연히 뭐 기다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다른 학교를 찾으러 났습니다. 그 나서는데요, 그때 그 비도 잘 안 오는 캘리포니아에 갑자기 장마가 왔어요. 계속 비가 옵니다. 제가 또 중고차를 샀어요. 근데 그 뷰익이라는 차인데, 뷰익. 저는 그때 그 미국에 와가지고 큰 차가 좋은 줄 알고 큰 차를 탔는데 나중에요 한국 사람이요 그 할머니 차래요. 그 할머니 차를 이제 몰고 갔는데 그 윈도우 브러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비가 막 오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학교를 찾으러 나서는 것도 답답한데 이 비를 갖다가 이렇게 씻어주지를 못하니까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요 끈을 갖다가 거기다가 달고 창문을 열고 그 끈으로요 이렇게 그 윈도우를 갖다가 닦아가면서 한 손으로 운전을 해가지고요 그 학교를 찾으러 나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 유리창도 나중에 푹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를 다 맞고요 그 학교에 들어섰을 때 완전 생지가 돼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요 부끄럽지도 않았고요 아주 강해지더라고요.
거의 그 모든 컬리지들은요, 입학할 때 고등학교 그 성적표와 졸업장, 뭐 스폰서 사인, 그리고 토플 시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근데 제가 가진 것이라곤요, 제가 상업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증명서하고 졸업장뿐이었어요. 스폰서도 없었고 토플도 없었고 통장에 돈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학교도 안 되고 저 학교도 안 되고 여러 군데 다니는데요, 저한테요 찬스가 왔습니다. 두 학교가요, 그러니까 LA 커뮤니티 컬리지하고 LA 그 밸리 컬리지가요, 그 두 군데가요 토플 없이도 그 ESL 그 시험을 거기서 치러가지고요, 그 레벨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면은, 만약에 제가 레벨 3이다 하면은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다른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밸리 컬리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입학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그냥 막 입학 허가를 받고요, 뛰어나오다가 계단에서 굴렀습니다. 그랬는데도요, 막 기뻤어요. 막 무릎도 다 까지고 그랬어요. 근데도 막 너무 기뻐가지고요, 도토라 해냈다 막 이랬어요. 그 컬리지를 들어간 게요, 오히려 저한테는요 전화위복이었어요. 제가요 그 컨서바토리 그 음악학교를 계속 다녔다면요, 저는 그냥 음악에서 여기 그 난리지가, 그러니까 지식이요, 음악 여기서 그쳤어요. 왜냐하면 그 컨서바토리는 음악 위주로만 가르쳐요. 필수 과목도 그냥 한정돼 있고 거의 다 음악 과목이에요. 컬리지는 어떻습니까? 제가 원하는 과목을 다 들으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졸업이 어떻게 뭐 딱 2년, 4년 뭐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의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한국의 전문 대학이죠. 전화위복. 저는 그 이후로는요, 항상 힘들 때마다 더 좋은 것이 오기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군가 막 힘들어하고 또 저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하면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해줘요.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기다려라 그래요.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 아니면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또 무슨 유혹이 생기면요, 악마야 당장 썩 꺼져! 이러고 크게 막 외쳤어요. 혼자 중얼댔어요. 그런 유혹을 뿌리쳐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컨서바토리에서 1년을 공부하고 또 다시 전문대학으로 가서 2년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공부하는 동안요, 제가요 그 많은 인정들을 사귀었어요. 영어가 잘 안 돼도 그냥 이렇게 부딪혔어요. 자꾸 이렇게 하이 하면서요, 저를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그 컨버세이션, 그 대화를 늘리고, 그 다음에 뭐 터키 사람을 만나면은 터키 그 문화를 또 배워요. 뭐 발바닥을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신고 이렇게 발을 꼬고 앉아가지고 발바닥을 보면요, 그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본 사람들은요, 이렇게 길을 뚫지 않아요. 그리고 이유는 뭐냐면, 이 길을 뚫으면은요, 복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제 중동 사람들한테는 머리를 만지면 안 되고, 또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또 풍습과 그 다음에 문화, 예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배워요. 한국에서요, 상업학교 나와서 그 음대를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특히 독학을 한 사람은요. 한국에서 어느 유명 음대, 어느 유명 교수가 저를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그 유명 교수들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요, 제가 그 45분짜리 독점 TV 방송에도 나오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불가능한 거예요. 5분짜리도 얼마나 비싼 건데요. 그 유명한 사람들 데려다가 앉혀놓고 5분 동안 대화하는 것도요, 그 엄청 비싼 방송이에요. 그 광고도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45분. 참 저한테는 그게 행운이었어요. 제가 컬리지에서 그 라흐마니노프를 연주한 적이 있어요.
프레일류들을 연주를 했는데 거기 PD가 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방송국 PD가.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6개월을 줄 테니까 그 18, 그러니까 바학 피리오드부터 20세기까지 많은 그 컴포저들의 프레일류드만. Jung-suk, welcome to the show. Thank you for having me. Jung-suk is a pianist that I met at Ellie Valley College, and she's been playing since I think she was 6 years old. Right? You started at age 6? Age 6, right. And what was the musical background in your family? Was your father a musician? Oh, yes, I think I was influenced by my father. I was raised in the very artistic environment because my father, he was a high school principal and a writer and a poet and a painter. Yes, many other things. What type of music do you like to play? Shostakovich for preludes and Chopin? Chopin, right? 3 prelude and Liebestrom. Liebestrom, the Liszt's Liebestrom. As we know, Dream of Love is Nocturne number 3. Right. Yeah. So it sounds like a very heavily romantic program. Right. Are you a romantic at heart? I am interested in the romantic period pieces, but sometimes overexposure to it bored me. Right, I understand what you mean. But Chopin is one of the ultra-romantics. Liszt, at the same time. Yeah. By the time we're getting into Rachmaninoff and Shostakovich, they're like late romantic, 20th century impressionistic type of people. 피리오드부터 20세기까지 많은 그 컴포저들의 프레일류드만, 오직 프레일류드만 모아가지고 45분 동안 네가 연주를 해줄래?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그 소리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분이 막 이렇게 말하는 걸. 근데 제 옆에 미국 애가요, 미국 친구가 그거를 저한테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 그거 빨리 예스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저는요 예스 해놓고요 그게 엄청난 저한테 그 돌아오는 행운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6개월 동안 연습을 합니다. 이제 겨우 대학생이고 거기다가 영어도 잘 못하고 외국인입니다. 그런 사람을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초빙해서 대화하는 그런 방송에 나와서 연주를 시킨다는 것은요, 이것은 미국에서나 있을 일이에요. 그들은요 제 한 곡을 듣고 저의 포텐셜을 본 거지 저의 유명세를 본 게 아니에요. 이게 미국 사람입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요 6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 곡을 다 외웁니다. 그때 영어 인터뷰를 하려고요 엄청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영어가 잘 안 되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곡을 취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막 연습을 하고, 또 제가 또 나쁜 버릇이 하나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생각이 잘 안 나거나 하면 눈을 막 깜빡깜빡거려요. 어떤 사람 뭐 거짓말하면 눈 깜빡깜빡한데 저는요 막 이렇게 생각할 때 뭐더라? 뭐 빨리 말해야 되는데 이럴 때 눈을 막 깜빡깜빡거리는데요. 지금 그 TV를 봐도요 역시 똑같아요. 제 뭐 멍멍이 버릇은 평생 버릴 수 없나 봅니다. 이 산 교육을 시키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 Child Development라는 그런 과목, 그러니까 육아 발달이라고 그러죠. 그 육아 발달 그 클래스를 제가 이제 듣게 됐는데, 교수님께서 저 멀리서요 무슨 큰 박스를 2개를 낑낑 들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와드리려고요 막 가가지고 도와주겠다고 이제 첫 번째 그 위에 있는 박스를 탁 듣는 순간에요 제가요 너무 놀래가지고 으악 하고 기절할 뻔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요. 이렇게 막 잼이나 조그만 잼병 같은 거 하고 뭐 김치병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쓰는 김치 담는 거. 그런 사이즈 뭐 여러 사이즈로요. 그 박스에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죽은 애기들이에요. 이게 산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일드 디벨로프 가리키면서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 그 아이가 1개월이 됐을 때는 얼마 낳고 2개월이 됐을 때 얼마 낳은 거 이것을 직접 보이기 위해서요. 그 죽은 아가들을 그 병에다 담은 거 그것을 직접 딱 이렇게 낑낑 들고 오는데요. 저는 푸드 박스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 아기가 눈 감고 이렇게 제 앞에 있는데요. 그냥 기절할 뻔했어요. 하루는 제 그 초등학생 그 남학생이요. 그 아기를 그러니까 진짜 아기 사이즈 한 5개월 정도 된 아기 사이즈 그거를 막 들고 낑낑거리고 이제 막 이러고 들어와요. 그 피아노 북하고. 그래서 내가 아니 제가 저 다 큰 애가 말이야 무슨 저렇게 인형을 들고 저렇게 들어오나 이러고선 참 별나다 이러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가 아가를 딱 이렇게 의자에다 놓고 피아노를 칩니다. 근데 치다가요 갑자기요 애기가 응애 그리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애가요 벌떡 일어나더니 가가지고요 막 기저귀를 채우고 그 다음에 젖병 있죠. 그걸 막 이렇게 딱 끼워서 먹이고 막 이렇게 하고 얼얼얼얼 이러고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걸 가만히 그냥 유심히 보면서요 아니 얘는 또 뭐야 참 별난 애구나 이러고선 가만히 참 이상한 취미도 갖고 있네 이러면서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요 그게 숙제라는 거예요. 숙제. 그러니까 홈워크예요. 어사이먼트. 학교에서 그 초등학생들에게요 아기를 키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로봇으로 된 아이를 다 나눠줘요. 애기들을요 한 5개월 된 거. 그리고 그 로봇 인형은요 3시간마다 막 응애 울고 진짜 막 우유를 먹여야 되고 그래요. 이 아이들한테 산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뭐 효도를 해라 막 이렇게 하고 너 부모한테 잘해라 뭐 반항하지 말아라 제대로 뭐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아기를요 키우는 법을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네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3시간마다 우유 먹이고 해봐. 이래서요 네 부모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가 이 부모의 그 공을 알게 하고 거기다가 책임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기를 한번 안아봤어요. 근데 진짜요 생긴 것도요 진짜 사람처럼 생겼어요. 아무튼 이렇게 학교를 옮겨 아침에 재미있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후에는 학생들 가르치고 밤에는 공부하고 숙제하고 피아노 연습하고 이러면서요 주립대학 그 편입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천재지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제 발 밑에서요.